시작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백혜영 갤러리에서 백남준 강좌를 이제 20강을 이제 마지막 제 2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는데 백남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시대나 또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최근에 그냥 생각한 1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21세기 백남준인가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첫 번째는 백남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에 하나가 그 세계적인 그 발언을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열등감을 건강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백남준은 그 열등감 제로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이제 말로 대변하고 싶죠. 어디 가서든지 뭐 어떤 사람 만나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였지만 또 역시 그만큼 많은 노력과 자기 그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이 30살에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마추나스라는 이제 플럭서스를 만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황색 재앙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962년인데 30살 때예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고치면 짐은 황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짐은 황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황색 지향이라는 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황색 지향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징기스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징기스칸이 12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까지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헝가리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3주 후나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3일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게 황색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징기스칸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나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징기스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정말 그 내면에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했고 60살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계 역사를 세계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이길 수 없다면 그 규칙을 바꿔버려라 그런 말 60살에 했어요. 30년 간격을 두고. 근데 이런 것들은 백남준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기 예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30살에 한 말을 60살 됐을 때 실현을 한 것이 이제 19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제 황금사자상을 받고 서양 중심의 미술판에서 이제 최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백남준의 말은 헛말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구현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이제 백남준이 당대 최대의 재벌의 아들이었고 집이 3,000평이었고 캐디락이 2대밖에 없을 때 집에 한 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이 하는 예술 자체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 고비형 예술이었어요. 고비형 예술이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감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테레비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데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부친은 이제 태창방직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그 당시에 일본 메이지 대학과 니혼 대학
3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였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고, 여권 번호가 뭐 아버지가 6번이고 백남준 7번이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근데 백남준이 그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인류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백남준 우리의 기원은 페루까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 만주, 몽골, 터키, 헝가리, 핀란드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헝가리는 우리나라하고 그게 똑같대요. 이름 쓰는 순서가 처음에 성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근데 유럽은 다 반대거든요. 근데 제가 헝가리 그때 한번 가봤는데 그 헝가리 사람들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최고 미녀들이 최고의 미녀들이 많더라고요. 날씬하고. 근데 그 훈족에서 온 건데 이제 그런 백남준이 이제 한국인에 대한 그 어떤 그 혈통을 확장시켜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누구라도? 선사시대? 선사시대 우랄 얄티 이족의 사냥꾼인 우리는 말을 타고 시베리아에서 페루 잉카, 한국, 네팔, 라플란트, 핀란드까지 세계를 누볐고 그들은 농업 중심의 중국 사회처럼 중앙에 집착하지 않았고 몽골처럼 더 멀리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 새 지평을 봤다. 네, 백남준 선생이 이제 한국인의 그 위상이나 혈통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 북아메리카, 인디안, 멕시코, 아스텍까지도 가고 잉카까지 연결하는데 잉카가 이제 페루를 말하는 거죠. 그 뭐냐면 옛날에는 유럽과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쪽 그 훈족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또 백남준은 그 역사에 대해서 지배자 관점에서 쓴 역사 사기마저도 불신을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결국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고요. 근데 고구려 땅이 좀 넘어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발해도 우리 역사인데 230년이 갔어요. 그리고 고려 조선은 500년이 갔고 어쨌든 간에 한국은 역사가 500년씩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가 발달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본 통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남한은 사실은 70년 동안 외국을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섬의 나라여서 고립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저쪽으로 러시아로도 가고 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베를린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의 현재 처지가 이제 그 4대 강국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뭔가 한국이 지금 요즘 보면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야. 예, 요즘 유튜브 보면 다 한국 이야기고 뭐 하버드대 교수들이 나와서 뭐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정약용 선생이 그 조선 말기에 한반도가 참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그 견문이 너무 좁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아쉬운데 답답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나 선생님 한번 읽으셨어요. 안 보여요? 우리 결해요. 예. 삼면은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이런 네네 이게 글씨가 좀 커야 되는데 가서. 우리 결해요.
마치 자루 속에 갇힌 것 같구나. 아, 이제 삼면은 좀 바다로 보인다. 둘러싸이고 북방은 높은 산으로 가렸으니 사지는 오므라들고 네. 굽혀져서 기계와 뜻 어디에 편단 말인가. 누가 능히 이 어둠을 열어주나. 고개 들어 세상 바라보니 견문이 적고 정이 흐릿하구나. 남의 것 모방하기 급급하고 제 것을 갈고 닦을 겨를이 없구나. 백성의 입안에 재갈 물리고 어리석은 것 하나만 받들게 하네. 차라리 단군 때 그 질박한 고풍이 그립구나. 예, 아주 그 다산 선생의 그좀 스케일이 큰 그런 이제 마음 이제 백성에 대한 뭐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많이 그 견문이 너무 좁고 넓게 살지 못했다. 이제 그 다산 선생이 중국 고전 문서를 많이 읽었지만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일본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일본 서적을 또 많이 읽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그 당시는 뭐 세계라는 게 중국, 뭐 한국, 일본 정도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학자로서 자기가 볼 때 우리 조선 백성이 너무 갇혀 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최근 역사도 사실은 좀 분단 역사로도 고통을 많이 당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21세기는 이제 백남준이 말한 대로 뭔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근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의 아니게 열등감에 많이 빠졌죠. 이제 어떤 분은 식민 시대도 또 경험했고. 이미 다 지나갔네. 네, 이제 그런데 식민 시대 했는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런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뭐 강조됐지만 요즘 보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역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는 역시 백남준과 같은 굉장히 큰 작가가 이미 그런 어떤 기운을 예술을 통해서 세계인에게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남준은 이제 당시에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도 뭐 세계 뉴욕 타임스, 슈피겔 유수한 신문들을 읽고 그거를 그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에서 아주 탁월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 예술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시대 정신에 충실한 것이 가장 오래가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시대에 충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백남준은 인터넷 시대 정신을 충실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이제 박만우 전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이 백남준은 1,500명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다. 좀 믿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미국 우주항공국 천체 물리학자, 뭐 하버드대 생의학과 교수, 과학자, 세계적 예술가, 첨단 분야 전문가, 석학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최고의 정보 지식을 수집하는 능력을 갖춘 거죠. 네. 그 능력을 갖추려면은 6개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 그러니까 언어도 6개국을 하고 전 세계 신문, 그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도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남준에게 있어서 그 열등감이라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항상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여기 모습을 보면 좀 패션을 네? 이때는 몇 년도예요? 91년이에요. 아이고. 예, 91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예, 그 패션은 되게 엉성하죠. 엉성하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대요. 주머니에 만들었대요. 세탁을 해서 이렇게 누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이제 뭐 하나 들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 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때 뭘 만드냐? 네, 네, 프랑크푸르트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저도 이제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반장님 아니 한번 가셨어요 프랑크푸르트. 네,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미 작품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놨었거든요 이 앞에다가. 네, 그 김하상이라고. 있었어요. 네, 김하상이 있었는데. 강가에 하나 있더라. 네, 거기 강이 쭉 있고 그 옆에 강가에 이제 엄청- 그 아트존이 쫙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스테델 그 미술관도 있고 이제 거기인데 그 옛날에는 이게 우체국 박물관인가 뭐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통신이 다 저기 네, 그로 컸어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전자로 전자 인포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참 백남준이
그 몽골의 유목민족의 후손으로 헐렁한 멜빵 패션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자신감도 안 넘치. 보인다. 그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그 징기스칸의 후예다 뭐 이런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표정에서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 할까 좀 어떻게 보면 창이 그- 없고. 네네, 해맑은 미소가 천진한 얼굴. 현재만 있는 남자. 네 맞아요. 돈도 안 그리고 보인다. 돈이고 권력이 명예 이런 거 아니, 뭐 나 눈에 무슨- 보이지도 않고 내 자신만. 네 자기가 아주 뭐 이제 랭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견자란 말이에요. 견자가 뭐냐면 어떤 사물을 함으로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자라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선견자라고도 말을 해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3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대를 제대로 하는 그 문화 보따리 장사꾼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문화를 가지고 세계 이제 장사를 하는 문화 장사꾼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모든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패션 뭐 이런 거에는 행색이 워낙 초라하니까 그 이제 그 노숙자로 많이 이제 그 인정 뭐 이렇게 오해받고 그래서 자존심 넓었는데 그거가 왜 그런 게 필요한가요? 백남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나름의 이제는 우리가 그 열등감을 치료해야지 건강하게.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실수를 하지만 그 이제 잘못된 그 어떤 뭐 가치관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그 뭐야 쫀다고 하려 쫀으면은 능력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2016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전시 한번 했었어요. 그 백남준 뭐 로브 흥이라는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죠. 호랑이는 살아있다 이제 지난번에 보셨죠. 그 이제 비디오 작품을 이제 소개를 했고 거기에는 21세기로 들어서는 그 첫 시간에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격려사를 한 거예요. 21세기. 한국이 이제는 호랑이가 죽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는 할 일이 많다. 세계 평화와 어떤 그런 역할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열등감 패배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지금 한국 사람을 보면 최고의 지식 노동자예요. 전부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빠르고 이게 질이 높은 정보 지식 가진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그럼 창의력 시대라고 하는 창의력이 그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 새로운 것은 없고 있는 거에서 그거를 잘 재편집하고 편집을 잘하고 그다음 디자인을 잘해야 그죠?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무슨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세계 시장의 그 지도를 잘 그리는 이제 그런 정신을 해야 그게 이제 백남준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하는 게 재조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탈영토 제국주의인데 탈영토 제국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의 제국주의와 그 백남주의 말하는 제국주의 차이는 뭐냐? 몽골의 제국주의는요 범영토 제국주의예요. 뭐냐면 범영토는 가능하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 그렇죠. 예, 그 무력을 근데 백남주는 탈영토는 영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국주의라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이제 그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정보와 지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탈영토 제국.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이죠. 과거 이제 징기스칸은 무력에 의한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최첨단 디지털로 완전 무장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뭐 누구든지 요즘 뭐 거의 정보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디자인하고 재편집하면 뭐 어느 나라 시민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백남준이 21세기의 어떤 그 노마드의 어떤 인간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요거보다는 이게 더
아까 말씀하신 거기 프랑크푸르트 인포메이션 아니 센터 앞에 요게 있죠. 근데 요게 중간에 이제 수리하느라고 좀 이렇게 철거됐다가 다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이거 고치는데 7년 걸려가지고 돈도 엄청 들이고 박사가 5명이나 동원되고 막 독일 사람들은 역시 좀 철저하게 해서 여기 보면 진짜 완전히 이게 디지털 첨단 디지털로 무장한 그 현대인을 갖다 이렇게 기마상으로 이제 형상화한 거죠.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과거 유럽의 역사를 보면 한 번씩 다 제국주의를 했어요. 그리스도 한 번 했죠.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한 번 전부 잡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스페인도 잡고 벨기에도 잠시 그랬고 네덜란드도 세계 해상권을 17세기에 잡았고 프랑스, 영국 돌아가면서 유럽은 다 제국주의를 했는데 근데 동서양을 다 합쳐보면 그중에 최고의 제국주의는 역시 몽골이었거든요. 12세기, 13세기. 그래서 이제 몽골의 그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시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3,300만 킬로미터 땅을 차지해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그게 그렇게 넓은 땅 가능했던 게 지금을 하면 인터넷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인터넷은 뭐냐면 역참이라고 그래요. 역참. 그 영어로 하면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쉬는 데가 있어요. 말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휴식 취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통신이 서로 이제 연결돼서 쫙 유럽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죠. 그걸 초원 고속도로라고 하거든요. 초원 고속도로. 그래서 이제 백남준은 이제 그런 그 초원 고속도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21세기형 디지털 제국주의, 이제 문화 징기스칸 뭐 이런 개념이 들어왔고 사실 이 초원 고속도로는 실크로드 개념에서 나온. 이제 백남준이 인터넷을 처음에 상상한 74년에 그 발표를 할 때 록펠러 재단에 이제 그 재단에 그 기금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낼 때 그때 74년이죠. 그때 그거는 결국 그 초원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실크로드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는 뭐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한 게 73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한국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땅이 넓은 나라가 이제 강국이 아니고 얼마나 질이 높은 정보와 지식을 그걸 생산해서 전 세계에게 영향을 주면 지금 뭐 한류도 좀 그런 거잖아요. 대중문화부터 해서 고급문화까지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또 K 그 방역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50만 명이 3억 인구에서 50만 명이 죽었고 유럽이 유럽이 인구가 6억인데 전부 합쳐서 그 중에 또 얼마를 그 중에 한 50만 명이 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왔고 유럽이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위기.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아까 이제 백남준의 인터넷하고도 이제 있는데 백남준에게서는 참여와 소통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 철학, 그 예술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914년 글로벌 그룹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걸 우리말 쉽게 풀이하면 만판 놀자는 뜻이에요. 만판 놀이굿이라고 있어요, 우리 북판에. 근데 여기 글로벌이 되니까 전 세계가 만판 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양은 서양을 비교적 많이 알지만 서양은 동양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의 그 춤과 노래 정보를 여기다 많이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 작품으로 발표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비디오 작품을 보고 굉장히 이제 아시아를 많이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거는 그 이제 1970년에 그 커민 이제 비디오라는 작품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커민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 공동체. 누구는 뭐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세계를 이제 꿈꾸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모든 동서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하려고 참여와 소통을 높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했고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하는 소외된 사람이나 배제된 사람 또 착취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것이 연결된 것이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이제 84년에 나왔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21세기는 오늘 시작된다. 네, 21세기는 오늘 시작된다. 이제 이게 상징적인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나왔고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유명 예술가들과 예술가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세상, 인터넷 세상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백남준이 뭐라고 하냐 동양 사람들은 불가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동양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정보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거기다가 동양의 이제 우리 한국의 춤, 노래, 민속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냐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전쟁이 난다고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이제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뭐 베트남에게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 못한 것도 결국 정보 부족이었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의 그 네트워킹 개념은 결국 우리 불교에서만 우리 동양의 불교에서만 인드라마이나 그죠? 또 도교에서 말하는 도 이런 개념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이제 보이고 그래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막스에게 받았는데 막스는 이제 인류 공동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고 쉔베르크는 서양 음악을 이렇게 서로 해체시키는 사람, 또 징기스칸은 이제 그 어떤 실크로우드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분들의 사상을 아주 그 평화적인 방식으로 예술의 방식으로 이제 세계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네 번째로 와서 이 백남준의 피드백 혁명은 그 민주주의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 여기 보면 이제 풍자하지만은 WWW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그 민주화가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확장이 됐죠. 여기는 아랍인데 그래서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 이거를 이제 약간 풍자하러 이제는 뭐 저기 민중을 이끄는 인터넷 여신이에요.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당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저기 아랍에서 그때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한 10년 전인가요? 근데 이게 실패한 이유는 그때 그 시위를 할 때 그 약간 군부나 이런 쪽에서 일부러 막 그 저기 뭐야 폭력을 유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위자들이 원래 처음부터 막 폭력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막 폭력을 유도해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군부 세력이 오히려 그 시위를 이용을 해서 지금도 아직 좀 군부가 지금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그 새로운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10년 전 되네요. 이슬람의 아랍의 봄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백남준의 미술은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서로 융합하고 그 종합적인 예술 요소를 확장을 시키는가 이걸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게 하나는 이게 첼로고 또 하나 동양의 악기예요. 네, 동양의 악기인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월금이라는 악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백남준은 항상 동구와 서가 합치는 걸, 네? 동서양 만나게. 네,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백남준의 머릿속에는 동서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근데 사이좋게. 근원적인 건 또 같으니까. 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동과 서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죠. 친절한 사람 좋아하고 그죠? 지역에서 나오는. 네,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남준이 이제 이거 2000년 작품인데 역시 그 백남준에는 이런 이제 참 대단한 사고를 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그런 가치관이나 구석기적인 사고 이런 거를 이제 해체시키고 신석기 지금은 뭐 정보화 사회겠죠 이런 거를 살려내면서 이제 그 새로운 예술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독일에 가가지고 구음악 신음악이 생겼어요. 구음악은 막 고전 음악 있잖아요. 예, 예, 아주 예. 장엄하고 이러는데 신음악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으로 하는 그죠? 그 샬롯하고 몸으로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도 달라요. 피아노 연주가 그냥 구음악을 손가락으로 치는데 백남준은 팔꿈치로 치거나 베토벤 중에 네, 해머 소나타 그거 막 두드리죠. 막 부시죠. 거의 부시기도 하고 또는 아주 또 월광 소나타 같은 거는 아주 정말 서정적으로요. 네. 비디오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기도 아, 하고 막 세상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이런 세계는 장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장자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를 네네 공부했는데 그때 장자를 공부해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 이거 뭐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장자는 이제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피리 속이 비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음악이죠. 네. 그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만나야 울림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장자 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장자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냥 그거예요. 말이 무섭죠?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풀이하면은 북쪽 깊은 바다의 혼란한 가운데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그 이름이 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요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가다가 붕이 된대 붕. 지금 이 장자는요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지 바다에 멀리 이제 바다가 있고 거기에 큰 물고기가 곤이라는 물고기가 이게 놀다가 갑자기 붕이 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붕새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붕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예. 6개월을 난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상상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항공모함 같은 새죠. 어마어마하게 큰 새. 그냥 이건 상상력, 판타지예요. 사실 장자는 판타지적인 이야기 많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붕새를 이게 뭐지? 그 조그만 곤충이 이걸 붕새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몸집이 크냐?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매미가 그 붕새를 보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잣대로 들이대지 마라. 그러니까 동네 미술하는 백남준 같은 곳에 잣대로 들이대면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인데 백남준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이제 비전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에게 있어서는 그런 좀 보다 이제 그 넓고 깊고 높은 세계를 이제 읽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백남준이 좀 그 전쟁의 원인이 그럼 어디서 오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주범이 사실은 서양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우리 동양은 이원론보다 이론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백남준이 깨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역사를 보면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거기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통일신라도 별로 이렇게 다 그냥 고려하고 같이 나중에 화해하는 식으로 넘어갔고,
또 고려도 정몽주나 뭐 몇 사람만 죽었지 이게 또 자기가 그 한 거지. 그렇게 한국 정권 교체를 할 때도 굉장히 평화적이었거든 한국은. 근데 우리가 냉전 시대 오면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굉장히 이원론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살고 뭐 죽이고 살고 이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전은 그걸 깨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2차 대전도 보면 이제 이분법인데 선과 악을 그냥 너무 이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음과 양을 너무 갈라놓고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다 이렇게 본다고. 근데 백남전 우리 동양은 안 그러죠. 우리 태극기를 봐도 그렇고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다 이렇게 융합적으로 평화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제 그런 비빔밥 미학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남준 그 예술에서는 좀 철학적인 바탕을 생각하는 게 중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을 미술로 보고 미술 음악 이것도 경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도 공간이고 공간도 시간이다. 근데 이게 황당무계한 말 같고 또 장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작품을 했어요. 백남 실제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계를 백남준이 어려운 말로 한마디 했는데 노스텔지아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 무한 제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남준의 시간 철학,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답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항상 말하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한 선사 시대를 알아야 30세기를 읽을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가장 먼 과거를 알아야 가장 먼 미래를 내는. 그러니까 비전을 그러나 백남준은 그 삶을 항상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가 여기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오는 거는. 그런 3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이 작품이 구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이 그 당시에 미디어 학자인 그 맥루한의 영향을 받았는데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좀 멋있는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디어가 확장이 되는데 의상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선생님, 보이세요? 더 크게. 어디 이거 빨간 여기 의상은 뭐 이렇게 피부의 확장 거기. 안 보이세요?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네, 여기 한번. 맥루한이 차가한 차가운. 의복은 피부의 확장, 자동차는 다리의 확장, 컴퓨터는 두뇌의 확장, 전기는 중추신경의 확장, 책은 눈의 확장, 라디오는 귀의 확장, TV, 영화는 눈과 귀의 확장. 네네.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이게 맥루한이 만든 개념인데 이건 뭐 백남준이 당연히 백남준도 지금 우리 혈통도 굉장히 확장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차원이 좀 그죠? 패러다임이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작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보들레르의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인데 이제 그 백남준은 보들레르의 상징시에서 나타나는 빛소리 향기 이거를 소리와 그다음에 색채와 또 음향 사운드 아트가 그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사운드로 바꾸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코드를 변경시키는 그런 예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그 어떤 사운드와 이미지와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움직임 그죠 무빙 이런 것이 이제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제 그런 시각 청각 촉각이 굉장히 융합되는 예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김창완 선생님, 조금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백남준에서 배울 거는 그 불가능한 세계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제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만은 이제 그런 도전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백남준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달에 갔잖아요, 인간이. 예. 그리고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야, 달에 가는데 예술가가 그런 모험을 안 해서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63년에 첫 전시를 했는데 이제 백남준은 요 모니터를 이제 캔버스로 본 거죠. 캔버스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백남준은. 캔버스에. 어떻게 그리겠어요, 저거를. 그 이제 전자붓을 발명한 거예요. 전자붓을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수평과 수직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평과 수직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할 때는 그 일본의 아베라는 이제 그분의 영향, 이제 기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이제 세계 미술사에서 어떻게 모니터에다 그림을 그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 페인팅인데 페인팅이라는 면에서는 변화가 없죠, 전혀. 다만 옛날에 물감붓으로 그렸고 이거는 전자붓으로 그렸다. 그 차이지. 근데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 항상 매체가 바뀌잖아요. 사실 미술이라는 개념은 백남준이나 그 고전 르네상스랑 똑같아요. 캔버스에 붓으로 그린다는 건 똑같은데 다만 그 캔버스가 지금은 이 캔버스가 아니고 모니터가 됐고 물감붓이 아니고 전자붓이 된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그 비디오를 현대의 종이다. 우리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죠? 예. 전자미술은 이제 그 비디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됐고, 이제 비디오의 기원은 이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직조로 그릴 수 있게 된 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기계로 그린 거죠, 전자로. 그리고 이제 그 백남준이 그 독일에서 쾰른 같은 데서 성당의 그 스테인글라스를 보고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색채, 소리, 향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백남준은 그 바다보다는 강, 해보다는 달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달 가지고 예술을 많이 했어요. 서양은 원래 태양계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저쪽 태양계가 아니고 이제 음력이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거 두 개를 또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갤럭시 은하계로. 그러니까 이제 저 위성 아트는 또 은하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캔버스가 이 우주로 넘어간 거예요. 종이가 아닌, 처음에는 종이였다가 보다 모니터였다 보다면은 저기 이제 이게 왜냐면은 위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위성이 나오면서는 이제 우주 전체가 갤럭시가 이제 그게 이제 작품에 그렇게 됐고, 또 사실은 그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빛인데 그 물감으로 그리는 빛도 좋지만 그 전자붓으로 그리는 빛 그거 더 찬란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백남준은 그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강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물결치를. 이게 월인 청강지곡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생성되는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64년에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7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64년에 카페 오 고고라는 데서 이제 그 바올로 6세 미국 방문 때 이제 비디오가 처음 생겨서 뭐라고 그 이름을 재상기라고 했어요. 재상기죠,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기계, 비디오 아트를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 봐요. 재상기, Machine of Making Images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백남준이 처음 이제 비디오 아트를 할 때 그 이제 소니를 사서 이제 할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백남준이 이제 그 TV에서 또 비디오로 넘어갔냐? TV라는 건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일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TV 자체가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비디오는 쌍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예술을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해서 자기 예술 작품은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예술품이다. 뭐 그런 말을 이제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중권 같은 미학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20세기 전반은 피카소, 20세기 후반은 앤디 워홀이고 20세기 전체는 듀샹인데 21세기는 백남준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네. 네? 얘기했다. 맞는 것 같죠, 대충.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백남준에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백남준은 일단 르네상스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의 백남준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데 그 르네상스 인간의 특징이 뭐죠? 르네상스 인간이 과학과 예술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데 사고 종합적인 융합적인 이제 사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돈보다 축제를 먼저 중시했다. 그 이제 사실은 그 세월호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전에 모든 걸 그냥 돈으로 너무 쫓아갔는데 그게 다는 아니구나. 이게 애들이 죽는 걸 보고 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네네 그런 식으로 백남준은 이제 그 돈도 물론 인간이 사는데 돈 없이는 못 살지만 이제 축제를 중시했고 그래서 이제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장난이지만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1차는 소유의 단계. 그래서 뭘 많이 가지는 거. 두 번째는 자유, 마음의 어떤 그 양심의 자유, 뭐 이런 자유. 그다음에 더 높은 차원이 향유의. 이거 예술의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의 단계는 소유와 이제 자유, 그걸 또 그것마저 넘기는 이제 향유의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백남준의 이제 그런 여기 보면 독일에 가서도 독일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예, 히야카시 하면서 완전 이건 히야카시죠. 얘네들이 완전히 백남준한테 이제 많이 당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백남준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나타나면요 어딘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 기운이 있잖아요. 왜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역할이지만 이 동양 사람인데도 서양 사람 모임에 가면 항상 든든한 그리고 사람이 너무 선량하게 생겼잖아요. 예, 정말 착하게 생겼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 뭐냐고 백남준 여러 가지 지금 대답이 10가지도 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번 여기 예술은 페스티벌이죠. 네. 쉽게 말하면 잔치예요. 네. 왜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굿쟁이에요.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도록 부추기는 강대나 다름이 없어요. 예, 아주 명답을 내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어떤 그 뭐 어려운 예술론 그런 것 다 제쳐놓고 그냥 우리 축제가 아니야 잔치고 이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구판이 그게 광대가 다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 뭐 엄청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축제를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상행이라는 게 필요해요. 무상행.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거의 보상을 받아야 되죠. 때로는. 그러나 왜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안 받는 좋아서 하는 멀런티어든지 그것도 좋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서양 사람 여기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돈 받는 유튜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밥을 주면 공짜잖아요. 공짜로 밥을 더 주잖아요. 예. 아니 반찬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래요. 일본도 일본은 일본은 돈 주고 샀어. 이게 예를 들어 일본은 이제 돈을 내야지만 주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사실은 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상이지.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 정의 무의식적인 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그거 우리 반찬 조금 더 준다고 우리 장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게 상대방 좀 지금 그렇다고 많이 먹는 건 우리 알아서 적당히 먹지 그걸. 근데 그런 그 사유 어떤 그게 나는 그걸 여백으로 봐 삶의 여백으로 보는데 너무 지금은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 마음을 이게 그림 동양에서 여백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갖기가 힘들죠. 나부터도 모든 사람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나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게 여유를 주면 서로 즐겁잖아요. 이게 축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을 했고 근데 백남준은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죠. 평생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자유와 향유를 이제 제대로 누렸다고 알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없어. 이게 이제 저 1993년에 그 베니스의 수풍작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몽골의 텐트를 그냥 거다 했는데 이 텐트의 의미는 뭘까요? 텐트.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 네 맞아요. 딱 그거 너무 들어오시네. 좋아해. 저 텐트. 네네 좋아요. 진짜가 있는 저거 지갖고. 저거 아 제가 이거 진짜 봤어요. 네. 가서 직접 düsseldorf에서 봤는데 이 안에 TV 부처가 있더라고. TV 붙여. 그리고- 현대에서 했잖아. 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현대에서 레드 마스크가 이 안에 이름 뭐라 그러더라. 이거 까먹었다.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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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몽고 이거 지금 거기 가면 있어요. 뮌스터인가? 뮌스터가 어디 있어요? 민스터에 민스터 있어요. 있어요. 뮌스터 많이 가보셨죠? 어? 멋있잖아. 예, 멋있어. 여기 그리고 그게 데드 마스크 여기 있어. 데드 마스크. 저걸 지갖고 살았다. 데드 마스크가 있더. 나는 몰랐거든요. 그거 직접 보니까 예 있어요. 그리고 멋있다. TV 부처가 안에 있고. 뭐지? 그러면 그래. 끝나는 거야. 민스터인가? 그 밑에 네, 민스터가 그 유명한 민스터가 그렇게 매력이 예쁘잖아요. 있더라고요. 도시가 깜짝 여자 아주 놀랐어요. 예쁜 여자 같은데 그런데 아, 예쁜 여자. 예쁜 그러면은 미술관이 백남들은 기가 왜 이 저 작품을 이걸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유목. 네, 유목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사를 보면 저는 이야기했지만 유목민과 정주민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목은 아주 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문명이고 정주민이 이제 상위 이제 근데 사실은 70%가 유목이 세계를 잡았대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70%가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유목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주하. 그리고 정주민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21세기에 와서 이상하게 이제는 다시 유목민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유목민은 옛날의 유목민이 아니고 하나만 찍어줄래? 클로즈 해가지고. 뭐야? 나 이거 하나. 아 이거요? 월정사에 월정세. 예, 저번에 월정사에. 아니 내가 홍신자가 제 집을 지갖고 살았다니까. 나도 아니 그러고 싶어. 저런 식으로요? 저런 난시 식으로 저번에 보고해서 아니 그럼 그렇죠. 자기가 한번 해봐. 자기가 뭐 아니 제가 사진 드릴게 있으면 뭐 필요하면. 선생님 얼른 찾아보세요. 네네네. 사진도 보내주고. 네네 제가 이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고 싶어. 아 그런 이거 거 비쌀 걸요. 왜냐면 이게 베니스에서 황금 사자상 받은 상이 작품이라. 아니 저 작품은 한국 사자상 받은 솔직히 작품이라 음. 이거 굉장히 몽고- 비싸고. 몽골 왔다 갔다 한 사람 안 돼. 아니 그래서 21세기에는 다시 노마드로 왔어요. 그게 뭐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텐트 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요즘 뭐 관장님도 완전 노마드였잖아요. 뭐 전 세계를 목포 돌아다녔고. 갔다 월정 네, 요즘. 증도 뭐 증도까지 가서 야 근데 증도에 저거 하면 좋겠다. 응? 증도에 저거 지마 소문 때문에. 내가 요새 증도 또 소문 밑에서 때문에. 근데 밑에서 미팅에 있는데 또 정말. 소금 가지고 뭐냐 뿅가 소금. 소금 홍보 야무지대 저 아가씨 소금. 아가씨가. 소금 홍보대사 저 위에들 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백남준의 사상에서 예. 사실 현대인들이 다들 뭐 소유에 아주 엄청난 거기에 뭐 몰입을 하지만 삶이 소유는 아니고 아니고. 때로는 움직이면서 존재죠. 이동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새로운 시대에도 소유나 적응하면서 존재나. 그 소유나 존재나 문제예요. 근데 예, 여기는 그럼이 그런 이제 정창민은 이제 소유의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약간 존재의 문제. 예술가는 그렇게 어디 한 군데 힘들어도 이렇게 그 한 군데서 안 그렇게 돼요. 그게 그 누구냐 김수자가 보따리 사고 가잖아. 예, 그렇죠. 아, 김수자 대단해요. 왜냐면 보따리로 세계를 품잖아요. 예, 뭐 우리 한국에 근데 한국 요즘 보따리가 세계에서 통하더라고요. 통했잖아요, 그게. 설득을 시킨 거죠. 책에 보따리 있었어요 김수자. 예, 여기도 보따리 네.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어디? 아 있어 저기. 그러니까 우리 여자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게 보따리를 쌌다 유화 무가 이렇게 상통하죠. 네. 쌀은 없어지고 이불도 개만 없어지. 침대는 고정돼 있지만 우리 이불은 피 다 닫고 끝나. 아니 저는 좀 돗자리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게 너무 서양 신기하다. 사람들은 가방에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줄일 음.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007 가방이 참 멋있긴 한데 우리 수비로 바뀌어. 보따리를 하나 딱 해가지고 지금 뭐 가잖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 꺼내면 이만큼 이만해. 쌓이고 그 유연성 21세기 네, 대단하네. 유목민 시대는 유연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옷을 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요. 어. 영화이 근데 왔잖아 이 사람 아니. 와가지고. 그 저기야. 뭐 그 가방이요? 보자기. 아 보자기. 한장하는 거지. 요즘 보자기에다 선물 해가지고 영화한테 누가 요새 보따리가 난리다. 요즘에 그 선물도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따는 게 유행이죠. 그 멋있더라고요. 여자도 저는 많이 가가지고 계산서에 잘 살더라고. 그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고 계속 가는 아들은 못 당한다. 멈추는 사람은 그거 네. 끝나는데 계속 그 추구하는 애들은 못 당한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하고 네, 변화하고 움직이고, 흘러야 예, 된다는 거죠. 아까 맞아요. 음악이 그 소리가 이게 흘러내려야지 음악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이 소유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마이너스 1000%로 살아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물론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마이너스 1000%예요. 네,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 아니고 그건 더 쉽죠. 플러스 10%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과 예술 이거를 이제 그 이 르네상스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사이버네틱스가 이제 이 개념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했고 거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파괴 없이 뭐 창조 없다. 이제 이게 명남준 서양 미술판에 가서 그걸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예술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니체의 저서에 우상의 황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아까 오전에 했는데 이 망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니체는 서양 서구 문화를 망치로 다 깨서 쫙 평정하고 자기가 새로운 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서양 미술판에 가서 그걸 다 쓸어버리고 거기 새로운 이제 비디오 아트라는 전혀 새로운 그런 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이 그 퍼포먼스를 중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어렸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은 그 어떤 체면이나 경험 그거를 몸으로 그냥 이렇게 막 좀 표출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과격한 퍼포먼스가 많았죠. 거기와 함께 백남준이나 그 독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쟁 세대거든요. 전쟁 비참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왜 전쟁이 나느냐면 이게 이제 그 관념 때문에 인간이 몸으로 살진 않고 머리로만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좀 변태가 돼요.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예, 잔혹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 막 짓누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남준이 뭐냐면 이 20세기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난 거는 인간의 몸이 증발해 버렸다. 몸을 써서 뭘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액션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하면요 이게 비인간화돼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왜 똑똑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니 이 강박에 그 갇히다 보면 그 오히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뭐 똑똑한 사람은 맞자 공부도 막 박사 뭐 하버드에서도 막 그런데 그걸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만 자꾸 하면은 사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그 퍼포먼스 아트를 중시한 것은 그 죽을 때까지 했어요. 죽기 1년 전에도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페인팅하고 했거든요. 그 나이 먹은 하나가 완전 나이든 노세. 그게 뭐냐면 인간 내 몸이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머리로만 해서는 예술이 아니야. 이 머리만 하면 이게 잘못된다. 이제 그런 백남준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 이제 지난번에 처음 전시도 이제 그 서양 미술을 완전히 추방시켰잖아요. 추방시켜가지고 새로운 이제 원자 폭탄을 터뜨렸다 했잖아요. 수상판에다가 가지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원자 폭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대가리 걸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진짜로 백남준이 그 부처의 목을 쳤어요. 그 모르시나? 모르셨어요? 그 1994년 베니스에서 야 대단하다. 이거 보세요. 이걸 목을 대단한 거다. 쳤다니까. 근데 이제 그 박물관 가면 우리 동양 사람은 이정선이 이거를 이제 백남준이 너 이거 가서 좀 해보라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동양 사람이 부처의 목을 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 되잖아.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데미안 허스트의 그뭐 과격한 거 이런 상대가 아니고 거기는 자수고 거기는 이게 이제 목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새로운 야만인이 등장했다고 이제 그게 이영철에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살불살조가 있어요. 임재록에 나오는. 네, 임재록에 나온 살벌인데 부철범을 부철을 죽이고 조살범 조살을 죽이고 아란 아란을 만나면 네, 아란. 부모를 말해 부모를 이게 혜택 경지인데 백남준은 백남준을 보면 백남준을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백남준을 우상화할 하지 필요가 말라. 없어. 하라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백남준은 우상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술가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끝나요. 발전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과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거를 이게 어디 있나? 베니스에서 할 때 이렇게 설치한 건데 옛날에 했던 근데 거야? 했던 걸 가져온 거죠. 이제 목이 날라갔잖아요. 대단해. 이거 이제 이거 저 밑에 있네. 네 여기 밑에 떨어지. 있잖아요. 목 여기 떨어진 거. 어. 여기 위에. 근데 이게 박물관 가면 신라 박물관 네네. 교문 가면은 목 없는 부처들이 많아요. 그 배불 언제 사상. 그랬죠? 그런 거 있어요. 아마 무슨 전쟁하다 그런 건 신라가 아니지. 배불이었나? 신라 시대가 그 아니 그래도 어쨌든 초기에는 모르게 초기에는 좀 그런 면이 예, 있어요. 아니, 2차 그래서 돈이나 가지고, 뭐 하기 예. 전에 목 없는 부처가 있어요 조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목이 없어? 목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목가 그 목만 있다 이까. 신라가 불교가 가장 늦게 좀 전달이 예, 됐죠. 전달이 2차 돈이 뿜어 이제 순교 됐지만, 예. 그 왕족이죠. 거의 왕족이 이제 순교 뭐 하면서 이제 불교가 확 퍼졌죠. 근데 귀족 왕족이 부처들의 불상을 보면 그렇게 신라 때는 이게 뭐 고기가 올라와요. 네. 근데 고려에 오면은 배불이 되니까 부처들이 고기를 숙여요? 즐거워요. 그래서 재밌네요 그거. 신기해요. 또 이제 그래서 불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될 때는 고기를 숙여가지고 막 친절하지 잘 되봐야 올라오지. 그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신기해. 사랑이나 불조상이나 네, 똑같은 거죠. 이런 정신이 사실 이렇게 우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수그려서 예술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숙이는 거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돈에 대한 위력이 워낙 세가지고 거기다 머리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거길 더 나아가서 이제 교란까지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요즘 미디어나 이런 게 사람들을 막 정신없게 만드니까 교란시키니까 교란을 또 교란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예술가가 돼. 교란자, 예술적 교란자가 그래서 이걸 쉽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이란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하는 거다. 얼떨떨하게. 그게 교란자라는 쉬운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백남준이 독일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걔네들 다 얼떨떨하게 만들어.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백남준 표정을 보세요. 쓰게 보면 저 사람 좀 뭐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왔는데. 틈이 많은 거야. 아유, 유럽 가봤을 때 틈이 많은 거죠. 틈새. 네, 틈새가 많아요. 사실 틈새가 많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이제 유럽이 최고라 그랬지만 사실 보면 틈새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알았어. 얘네들이 이거 유럽이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뮌헨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뮌헨 대학 처음에 이제 독일에 다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뮌헨으로 들어갔어요. 3번 갈아타가지고. 근데 뮌헨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학교 출신 50명 나왔거든요. 독일에서 뮌헨이 남부 거기서 최고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백남준이 때려치웠잖아. 이거 학교도 아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뮌헨 대학 가봤어요. 근데 학생 수도 엄청 많고 뭐 굉장히 큰 학교더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남준 공부한 그 과에 가봤어. 예술 역사학과, 예술 역사학과 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술사학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교수들을 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래가지고 프라이부르크라고 음대로 갔어요. 프라이부르크가 좋다고 하는데 가보신 난 못 가봤는데 좋다고 하는데 좋아요?
세번 가서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젤이 가까워요. 아, 거기 호텔 가까워요? 풀고, 예, 네. 호텔 집을 풀고 바젤을 갔다 왔다는데 거기서 딱 한 시간이야. 그러면 바젤 갔다 글로 가면 되겠네요. 잠깐 놀러 가고. 그거만 있는 것이라. 프라이부르크가 영어나 프리 시티라요. 프리 시티.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그 학교는 국제대학이라 좀 자유로웠나 봐. 그래도 이제 다닐만 했는데 교수를 만났어. 근데 포르트너라는 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예요. 포르트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백남 그 지도 교수니까 너 저 그 작곡하고 한번 가져와 보라고. 포르트너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날 왔어. 백남들 도끼를 들고 왔어. 왜 도끼를 왜 들고 왔냐고. 그러니까 나의 작곡은 피아노를 도끼로 부실 때 나는 소리가 작곡이다. 그러니까 이 독일 교수가 완전 날렸다. 난 더 이상 너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백남준을 그 쾰른에 저기 그 당시 전자음악이 이제 전이음악이 시작된 방송국에다 보낸 거야. 이제 거기다 리커멘데이션을 쓰면 거기 교수가 써주면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진짜 독일 교수도 얼마나 그 저기 그냥 백남준 대포가 보통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근데 사실 존 케이지 영향이죠 그것도. 존 케이지가 모든 게 다 음악이다. 모든 작업인데.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백남준 보고 보기 드문 비상한 현상이다 이 사람은. 엑스트라 오디너리하다. 이거 완전히 뭐 또라이다 이거죠.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천부적이나.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예요. 탁월한 부자 예술가고. 밑에 나오고. 네, 그 나오기 100년 만에 한 번 나오기 힘든. 100년 아니지. 네, 전체에 나오기 이제 그런 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혼란의 혼란을 이제 서양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 그 예술을 뒤집어 엎으려면 여기 가서 막 다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거야 그냥. 그 랜덤 액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혼이 나간 거야. 아니, 도대체 얘는 뭐야? 걔네들 금과 옥조가 있잖아요. 서양에 피아노도 있고 뭐 이걸 다 그냥 쓸어버린 거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제 뭐 네, 그 도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기상천외한 도발을 이제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을 얼떨떨하게 하는 게 예술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그렇고 이거는 이제 사이버네틱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술과 과학을 합친 건데요. 사이버네틱스가 없으면 그 전자 아트가 그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백남준이 65년에 장난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버네틱한 예술이 있는데 여기서 결론은 예술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중요하지 예술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술인 척하는 거 별로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존 케이지하고 맥루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존 케이지가 백남준 스승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맥루한은 미디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니버라는 천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17살인가 하버드에서 철학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를 기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천재가 없었으면 나의 전자예술은 존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인정을 하는 거야. 네, 그 배울 거 배우죠. 뭐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다음 사이버네틱스의 새로운 세상에 이제 어떤 인터넷 컴퓨터 세상 타임즈의 표지니까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인간도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게 사이버네틱스, 네, 이불도 앞서 왔죠. 네, 이게 사이버그인데 아주 남녀 차이가 심하고 젠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넘어서는 사이버그 여신을 만들겠다고. 이제 이런 것도 다 그 사이버네틱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이론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감이 약함을 이기는 걸로 돼 있죠. 물리학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무거운 게 이제 그쵸 큰 거는 밑으로 가고 뭐 작은 위로 가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뉴턴의 물리학은 강한 게 약함을 이기겠죠 당연히. 근데 20년대 독일의 한 그 물리학자는 이 뭐 양극 음극을 이렇게 전극을 시켜가지고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뭐가 물리학이 나왔대요.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무슨 물리학 비슷한 거예요. 백남준은 이제 그 신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걸 자기 이제 작품에 적용을 시켰죠. 아인슈타인하고 백남준은 맞나요? 그죠 별로 없는데 아, 아마 이제 그 맞아. 통하겠죠 뭔가 통하기는. 통하지. 예. 아인슈타인이 부다하고 또 통하고. 아, 부다가 되게 이제 이제 그런 세계가 그 아인슈타인의 세계가 예.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학자인데 시인이거든요. 시인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색증 시공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공이라는 공과 색이 있잖아요. 우리 욕심은 색이야. 색깔은 욕심이야. 우리 공은 욕심이 없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다르냐 같으냐인데 불교에서는 같다는 거죠. 예. 공은 그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잖아요. 뭐 근데 색은 어떤 색은 뭐 섹스라는 말도 되고 또는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욕망도 되고 다들 이 두 개가 결국은 같은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동양은 이게 두 개 하나라는 거지. 세임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백남준 뭐 그런 거 홀리 깨뚫고 있었죠 이미. 나 똑같고 질량불. 그리고 이제 백남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한번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강익준도 그 자기가 알았으니까 이현주가 걔도 강의중에 키울 일이. 그러니까 키울 일도 아닌데 제 아들인가? 자기 휘트니 전시할 때 거기 다 백남준. 제일 좋은 자리에 나는 안 줘. 이런 식으로 배려를 배려를 병원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지켰대요. 그 강의 이거 백남준을. 그래서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 결국 간호원이. 간호원 근데 하나에 케어하는 사람. 백남준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와줘서 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뭐 김홍희 선생님도 다 그렇게 되고 뭐 이용호 선생님도 그러고 또 지금 누구예요? 광주 비엔날레 대표가 누구죠? 김선정? 아니 김우중 회장님 딸이. 김선정? 예, 김선정도 지금 세계에서 뭐 50인가 그래 파워가. 그 백남준이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관장을 잘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 김선정이 거기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막 남편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백남준이 이제 관장한테 우리 김선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임시 그 큐레이터를 좀 이렇게 써보라고 원한 거야. 그럼 아니 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하고 인연 맺은 사람 속에 잘못된 사람이 한 명도 다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백남준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백남준이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겠죠. 그럼요. 그래서 92년이면 이제 백남 60세가 됐어. 60세가 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동네 미술이야. 언제 있었냐? 2006, 7, 8, 9년도에 왔죠. 뉴욕에 있을 때. 뉴욕 그때는 거의 이제 돌아가셨을 때구나. 68에 있었나? 네네. 백남준 있었나? 그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셨겠지. 그래가지고 백남준은 그 자기가 이제 아베 편지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래서 92년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동네 미술이야. 한국은 그냥 뭐 새나 뭐 꽃 그리고 뭐 이거 아직 순위는 이거를 세계 미술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갑자기 이거 비엔날레 때 간주 그러니까 92, 93년에 이제 백남준이 그때가 최고 아주 그냥 전성기. 왜냐하면 세계적인 작가로 이제 뜨는 거니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하면 뭐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93년에 휘트니 비엔날레가 세계에서 그 당시도 첨단의 미술 전시였던 거예요. 최고 미국 미술관이지만 그 당시 미술에서 최고의 전위적인 미술. 그 전시를 직접 해줬다. 투어로. 그때 김선정을 잡았어. 네, 김선정도 그때 와서 했고 그래가지고 순회전을 이제 국립에서 딱 한 거예요.
국립에서 하는데 국립은 음. 국립은 사실 그 전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수립을 해가지고 시간에 할 제비를 못 이제 하는데 하기는. 국립에서 예산이 없다고 막 그래. 예산이 음. 우리 이거 도저히 좋은데 예산. 백남준이 기획을 해서 끌고 왔어요 이제 전시를. 예. 그런데 다 오진 못해. 무슨 음. 동성애 문제는 이런 거 좀 그 당시 안 맞으니까 몇 개 빼고 80%가 왔어. 예산이 없다니까. 그럼 내가 돈 내고 하는 거지. 백남준. 그냥 돈도 없으면 돈 없는데 왜 그때 돈이 있었냐? 그때가 93년이에요. 예. 94년 두 번 상을 받았잖아요. 93년에 그렇구나. 베니스에서 상금 황금 사장을 받았고 또 한 번은 휘트니에서 상을 받았어. 그래. 두 군데서 받았어. 그래서 돈도 그 쓸 줄 몰라. 거지에 가까운 백남준이 그래도 뭐 록펠러에서 받았지. 교토. 물론 이제 받았지. 총괄님은 받았죠. 그 사람도 돈도 써야 돼. 아니 원래 1억을 받으면 10억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난할 수밖에 없지. 자기 작품은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억을 기부를 했어요. 야. 그 우리나라 지금 하면 10억은 아니지만 뭐 꽤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로 끌어올리려고 자기 음. 그 가난한 예술가 2억을. 그러니까 93년이 백남준이 정말 전성기야.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걸 한국 미술에 기여하겠다. 안타까우니까 속에서 막 속이 타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크게 치게 95년 광주 비엔날레. 그 강규빈 나를 오셨을 때 봤어. 나. 예, 그때 예, 보셨어요? 그때 봤어. 그 이제 그게 이래였어요. 예, 이래 그 음. 우리나라에서 비엔날레가 생겼다는 거는 그 르몽드라 그 당시 신문에 보니까 이거는 동양이 서양이 동양을 공격하는 행위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도발로 봤어.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그 동양에서 비엔날레가 열린다? 이건 그 서양 사람이 볼 때 대단한 거지. 그걸 이제 백남준이 다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하고 인포 아트라는 걸 또 했잖아요. 커미셔너를 다 끌고 뉴 왔다. 미디어 아트라고 여기에 백남준 자기가 알고 있는 애들 다 끌고 와서 49개국 사람을 천재들을 맞아요. 그때 좋았어. 디지털 아트들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 크게 기여해. 그렇게 백남준이 그 자기가 그 나름 신세를 지고 또 자기 조국에 대해서는 뭐 기여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러고 나서도 백남준이 한국에서는 전혀 대우를 못 받고 참가비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김찬동 그 지금 아마 수원 미술관장 그만두셨나 최근에? 네 그분이 이제 그때 그 우리 아르코에서 막 일하셨는지 한국 대표로 이제 백남준을 만나러 갔어요. 그 저 뉴욕의 그 머서 스트리트에 갔는데 그 시계코 여사가 딱 만나더니 화를 잘 내요. 아니 한국 정부가 백남준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뿌리나 그랬다 그래. 하여튼 그 뭐 되게 그 시계코가 불같은 성격이니까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별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44분 네 나왔는데 요 작품은요 총 2005년 작품이네요. 2005년 작품. 네. 영국에 네네 영국에 그거죠? 이제 네. 뭐죠 이게 로제 타성인가 있어 저게 이게 이게 잘못됐다. 그게 이게 잘못됐는데 1996년 작품이에요. 네. 쓰러지기 직전. 근데 요건 뭐냐면 자기 예술관을 여기다 다 요약해서 쓴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자기 나라의 예술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아주 그 뭐죠 로제 타석이라는 그 상징적인 모양이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또 이 사람 유식해서 5개국으로 쓰네 5개국. 독일어, 불어, 일본어 막. 네, 근데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 특이한 백남준의 장난기. 요렇게 써고 여기 뭐 선사시대 무슨 저기 그 선사시대 네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이거 비석을 만드는데 요게 아주 친절하게 자기 예술관을 그러니까 백남준의 예술관은 미디어론이거든요. 결국 미디어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굿에 대한 샤머니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총 결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 예, 고속도로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거는 저기 인터넷을 말하죠. 전자철 고속도로를 말해요. 예. 거기 열쇠말이라는 거예요. 열쇠말.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백남준이 자기 철학을 쫙 이제 이렇게 펼치는데
영어, 프랑스, 독어, 일어, 한국어로 5개국어로 썼는데 여기 자기 예술 혈통과 족보를 총정리한 거야. 요 짧은 여자가. 네, 족보를 총정리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시하는 거는 백남준은 그 윤리학의 영향을 해서 굿을 중요시했어요. 굿. 근데 굿이 이제 요즘 말로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뭐냐면 가장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예, 천지인이 그냥 다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그걸 쉽게 말하면 평화, 인류 공존 평화, 인류가 공존하고 평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독일어 내 피 속에는 이 몽골의 그게 이제 몽골 코드가 흐른다. 여지없이 나의 몽골 조상은 노마디즘 인류학적인 관점인데 영감을 줬다. 한번 읽어볼까요? 메 앙세트 몽골 맨스피르 상두트 노마디 노마디즘은 꿀티레 이렇게 돼 있죠. 약간 네. 그러니까 난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노마디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백남준이 왜 어렵냐면 인류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그 자기 예술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역사를 가지고 접근해도 해결 안 돼.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도 안 돼. 그걸 안 되는 거를 해결을 해주는 학문이 요즘에는 문화인류학이거든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 같은 거를 철학적으로도 규정을 제대로 못해요. 역사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민속학화 가지고도 안 돼. 근데 인류학으로 접근하면 그게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인류학으로 이제 예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미디어라는 게 이게 원래 신학 언어예요. 중세. 메디테이터, 매개자 뭐 이런 영매라는 게 우리 힘이 영매. 요즘 예술에서 영매 빼면 지체잖아요. 이론에서 영매가 꼭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의. 그리고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서양 과학을 너무 우상시하지 말아라. 동양의 원시적인 상상력 아니면 야생적인 사고. 지금 현대인들이 지난번에 누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성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누구야? 정신분석가,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자크라칸이 뭐라고 하면 성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야생의 생명력이 죽어버렸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 자본주의에서 경쟁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밤에 일을 못하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돈에 이제 인간의 그 원시적인 성의 에로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백남준이 원했던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되세요. 그래서 매치메이커,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중매자. 그러니까 모든 동서의 갈등, 소통이 안 되는데 구멍을 내라는 거지. 둘이 막 소통이 안 되고 구멍을 내. 그래가지고 숨통을 넣어서 대화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제 하라는 게 백남준의 메시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더 이야기하면 이제 끝으로 결론인데, 그럼 백남준이 우리한테 숙제를 하나 줬어. 20세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태인들이 전 세계 유태인의 인구가 전 세계 0.25%인데 이분들이 25%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인구가 0.25%인데 노벨상은 25%. 그러니까 예술, 과학, 뭐 철학, 뭐 사상 이런 데서 유태인들이 다 했어요. 안 하는 유태인이 안 끼는 데가 없어. 유명한 사람. 그 역할을 20세기는 유태인이 했는데 21세기가 그 역할을 할 것은 한국이다. 이제는 한국이 그 유태인이 했던 20세기 했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그게 숙제를 남겨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즘 기운을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미국의 하버드 교수들 뭐 유명한 사람들 한국에 뭐 다들 최고라고 지금 야단 날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그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는 식민 교육 받아가지고 좀 찌들었거든. 우리는 뭐 못난 민족이고 뭐. 그래. 아까 제일 일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팬덤씨가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얼마나 잘하냐.
남자들 너무 잘하는. 아이 그 내 저기 걔도 이렇게 그 소리 너무 잘하는 거만. 아 이거 안 죽었다. 아이 우리가 가무잖아. 가무가 최고잖아. 노래를 너무 잘해. BTS. BTS가 뭐의 약자인 줄 알죠? 어. BTS 저 핸드홈 얘기하는 애들 노래 너무 잘해. BTS 벌써 5년째 그 피와 피와 땀과 눈물. 아 그것도 기가 차.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유명해진 거는 피와 땀. 저기 순전히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서. 정말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국인의 유전인자가 또 이 엔터테인먼트가 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호랑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인이 그 저기 그 뭐 이번에 국립에서 5개년 계획 뭐 한다고 하도 내년부터 백남준 뭐 그 프로젝트 한다는데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뭐 관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갔어요. 숙제를 주고 갔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통일의 기운도 좀 이렇게 약간 일어나는 것 같고 통일보다도 지금은 뭐가 하냐면 평화가 먼저야. 일단 통일은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다 이제 남북에서 전쟁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럼 이제 개성공단이 열리면 전쟁의 비율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저기도 떨고. 근데 미국이 좀 싫어하죠. 왜냐면 그런 미국이 손해 걸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 싫어해. 예, 사실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뭐 저기 왜냐하면 그 개성이 있잖아요. 그 공단 그 자리가 옛날에 대단지 군사기지였어요. 그걸 싹 치우고 아니 남북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전쟁 날 확률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잖아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태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부산에서 저희 러시아 브라소프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베르닌 가는 그 기차표가 7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목포로 해가지고 서울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절로 가는 그것도 다 80만 원 베르닌까지. 80만? 그런 식으로 요즘 가지도 않는 기차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섬나라에서 벗어나야 돼. 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 이 섬나라에 남아는 북한이 막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고립된 섬이에요. 그거 막힌 그게 이만큼 한 게 대단하네. 아우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라.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유통비가 10분의 1로 줄어 우리가. 그게 저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경제도 훨씬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백남준이 우리에게 준 뭐 저기 자신감 결론은 자신감 우리 자신감 가지고 열등감을 우리가 저 건강하게 치유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이 있는 민족 세계적인 BTS도 그렇고 백남준도 그렇고 다이나믹한 힘이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아까 말한 그 정도 많은 사람이고 예,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 공기밥도 하나씩 더 주는 이 서울 바닥에 가기 전에 크고 얼마나 사는 게 산이 중간에 옆구리에 산이 착착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살벌하지 있구나. 사실 전부 다 평야만 있지. 살벌하지 않아요? 살벌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뭔가 우리는 막 산이 가능성을 머리 있고 보이고 옆구리에 뒷산 있고 앞산 있고 그렇잖아. 그게 쉽지 않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20강인데 사실 좀 너무 중복된 게 많았지만 저는 잠깐 내는 못해 죄송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근데 이 마무리를 잘해. 끝이 좋아야 좋다. 끝을 아니 그래서 나 해서 오늘 와야 되겠다 예, 생각이 딱 예, 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김 우리가 선생님 너무 애썼다. 진짜로 너무 그 유태인의 역할을 이제 21세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백남준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샘플이 있잖아요. 모든 태동 하는 거. 그 뭐 저기 한류의 원류야. 백남준 벌써 이미 20세기 전 세계 혼자 나가가지고 문화 보따리 갖고 장사하면서 그냥 걔들 다 평정하고 혼자서 그 전 세계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징기스칸이 따로 없어. 자, 그럼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